네, 이슈엔 시간입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여부인데요. 일부 승소 판결이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갖게 될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윤모 씨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20여만 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세칙에 대해서 15일이라는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현대차의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걸로 판시를 한 겁니다. 다만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의 경우에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돼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나중에 이제 현대차 노조와 사측 간의 그 임금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통상임금이 이제 2명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 서비스 노조원을 대표하는 인원은 모두 5명입니다. 그중에 대해서 그 2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 금액도 각각 387만 원과 22만 원으로 실제로 이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아주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3년 소급치 기준으로 모두 5조 원 규모로 추산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 적용 소송의 파급 효과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3월에 그 새로운 임금 체계를 협상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체계를 정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논외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소송은 어떤 판단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난 만큼 또 이런 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측이 향후 그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노조에 비해서 좀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런 판단이 좀 유효하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서 현대차가 사실상 그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힘이 실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상여금이 고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